28 degrés à l'ombre. C'est fou. C'est trop. On est tout seul au monde. Tout est belle. Tout est beau. Tu fermes un peu les yeux. Le soleil est si haut. Je caresse tes jambes. Mes mains brûlent ta peau.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경야독이 아니고 주경야차를 하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영상을 찍는 저는 폴리스트 홍입니다. 우리 이웃님들, 오늘은 아주 편한 하루가 되었습니까? 행복한 하루가 되었습니까? 이 노래의 내용처럼 아주 푸른 바다의 그늘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자꾸 살이 쪄서 큰일입니다. 이게 나이살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평생을 살과의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Tu ne dis plus un mot.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Ma cigarette. Il fait encore plus chaud. Tes lèvres ont le goût d'un fruit sauvage. 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를 했나 그러면은, 여러분, 식물을 우리가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식물을 키우는 것은 식물로서 어떤 마음의 행복과 그 다음에 힐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식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물을 키우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식물을 굳이 키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짧게나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화원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예전에 저도 취미생활로서 식물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제가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땄겠습니까? 식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느꼈던 어떤 그런 마음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례로는 자기 집에 안 되는 식물이 있거든요. 안 되는 식물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없는 식물은 키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마지 않습니까? 율마가 있는데, 율마를 잘 키우는 사람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율마를 사면은 죽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키우면 됩니다, 여러분. 굳이 안 되는 걸 키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마란 게 단지 베란다라든지 실내에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얘를 밖에 두면은 그렇게 잘 자라거든요.
겨울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별 기술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키우는 환경이 잘 되는 다른 사람의 환경과 맞지 않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80% 차지하고 나머지는 식물을 핸들링하는 기술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로즈마리라든지 제가 또 이렇습니다. 라벤더하고 로즈마리 각각 하나씩 갖고 온다는 게 또 라벤더를 2개 갖고 왔습니다. 뭐 이게 로즈마리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게 라벤더인데 로즈마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라벤더입니다. 여러분 이 식물은 어떤 허브로서 향이 좋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로즈마리는 이렇게 식용으로도 사용하는데 이게 베란다에서는 사실은 잘 안 돼요. 얘들이 밖에 이렇게 정원에 심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로즈마리가 베란다에서는 잘 안 되는데 계속 시도를 합니다. 사실 이게 베란다에서 자라봤자 이파리가 상당히 가늘게 되거든요. 거의 볼품이 없이 자라요, 이게. 그럼 굳이 이걸 뭘 놓고 베란다에서 키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밖에 옥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밖에 테라스가 있는 분들은 거기에 두면은 자기가 알아서 커요. 그냥 발로 차도 큽니다. 쉬운 식물이에요. 근데 베란다에서 키우려고 그러니까 무슨 뭐 기술이 어떻고 뭐 로즈마리 키우는 법 뭐가 어떻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걸 갖다 그런 환경에 키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식물은 절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키울 필요는 없다. 잘 되는 식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군자란, 호야 뭐 이런 거는 그냥 베란다에 거실에 두면은 뭐 그렇게 잘 자랍니다. 그런 식물을 기르면 되죠. 굳이 안 되는 식물을 억지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기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여러분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물 박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똑똑하신 분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유튜브를 따라서 내가 그렇게 키워보는데 나는 그것처럼 잘 안 되더라. 나는 왜 안 될까? 저 선생님은 저분은 저렇게 잘 키우는데 항상 보면은 꽃이 만발해가 있고 막 바람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촬영한 걸 보면은 그렇게 예쁜데 왜 나는 우리 베란다 보면 이렇게 식물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진과 영상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시킨다 이거예요. 사진과 영상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사진을 찍는 사람과 영상을 찍는 사람은 최대한 잘 나오기 위해서 기교를 부리는 거죠. 사실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어떤 유튜브든지 과정에 충실하지 않는 영상이 있다 그러면 모두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그 유튜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른 분들이 유튜브들이 잘하게끔 보이더라도 조금은 잘하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엄청나게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베란다나 여러분들 식물 키우는 공간에 충실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족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이걸 많이 느꼈는데, 제가 난을 많이 키울 때, 난이 많아가지고, 주말이 되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물 주고 분갈이 하는 것도 노동이에요, 이게.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화분이 걱정이 돼서 며칠씩 집을 비울 수가 없다?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없다? 남한테 부탁하기가 너무 많았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을 너무 많이 키우면서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행동에 제약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힘드는데 그게 노동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점을 잘 기억하셔서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가볍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 최고로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하고는 조금 틀리죠. 뭐 이 이야기는 줄여간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이 버려야만이 이제 공간의 여백이 남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이제 이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버리지를 않아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이제 하원에 오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제 하원에서도 뭐 버린다 그러면 왜 버리냐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의견 충돌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과감하게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지나고 보면은 그게 또 필요해요. 참 희한하거든요, 이게. 뭐 안 버리고 있을 때는 절대 쓸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버리면은 꼭 찾게 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개똥도 약에 쓸려니까 없다는 말. 그게 참 웃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사례로는, 새로운 화분을 구입할 때는 남편의 눈치를 보고 남편의 잔소리가 심하다. 아마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또 화분 가져왔어? 아니, 꽃집을 차려라, 꽃집을 차려. 여기 뭐 베란다에 넣을 데가 어디 있어서 또 가져왔냐고. 이런 소리 듣는 분 아마 우리 지금 이웃님들 이 영상을 보면서 몇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남편을 이해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은 아예 구입을 하지 마라. 식물 하나 때문에 감정싸움 상하고 뭐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담으로서 제가 하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유행이 있거든요. 첫째, 혼자서 오시는 여성 손님분은 계세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전문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면은 제가 아무리 권해도 본인이 찾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는 제가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은 알아서 챙겨와요. 그래서 보면은, 아, 이분은 식물을 좀 많이 키워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뭐 두말 없어요. 깎아달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지불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유행이냐면, 이거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를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성 3분 정도가 오면은 구매를 할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본 경험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ABC란 여성 3분이 왔는데, A라는 분이 야, 이거 좋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분이 야, 그거 잘 죽는다. 또 옆에 있는 분이 야, 내 친구 그거 샀는데 일주일도 안 돼 죽어버렸다.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산다 그러면은 야, 그거 좋다, 사라.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친구가 산다 그러면 야, 그건 안 좋다, 그거 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어떻게 구매 성립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 세 분이 오면은 물건 하나 팔기는 힘들겠구나. 좀 놀다 가세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거 참 심각합니다. 저희 하원에 오시는 분 중에서 부부가 오시거든요. 부부가 오셨는데, 이분들은, 여성분은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좋아하시는 분이고, 들어올 때는 여성분이 먼저 들어와요. 먼저 들어오면은,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은 한 2, 3분 있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어거저거저 걸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성분이 쭉 보고, 여성분이 꽃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사장님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제지를 합니다. 뭐 여성분이 뭐 하나 살라 그러면, 그거 있는데 뭐하러 사느냐. 그 뭐 별로 보기도 안 좋은데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둘이서 하원에서 싸워요. 물건을 사러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니, 둘이 싸움을 하면 집에서 싸우면 되지. 왜 남은 사업장에 와서 싸우냐, 이거야. 사실이거든요, 이게. 오기만 오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건도 안 사가져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 바깥 사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살아오십시오. 협의가 안 되면은 저희 매장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할 때는 진짜 정중하거든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신랑 몰래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의를 했습니까? 하니까 그냥 몰래 갖다 놓으면 된다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아무튼 참 여러 가지 유형의 손님들을 제가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손님이 오시더라도 절대 저는 겁이 안 납니다. 어떠한 상황이 도래됐더라도 저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예, 약간 농담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십니다. 식물을 사가져 갔는데 상당히 민감하신 분이 있어요. 식물은 공산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무 이파리가 좀 말랐든지 조금 가장자리가 어떻게 흠있단지 그러면은 계속 전화가 와요. 뭐 사장님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솔직히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은 아마 식물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은 차라리 조화를 비치하면 되지, 굳이 살아있는 나무 생화나 살아있는 나무를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정말 안 사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어떤 분들은 식물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무도 큰 나무를 이렇게 갖다 두기를 원하는 사모님들이 계시거든요. 손님들이. 이제 그분들은 남들의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큰 거를 사가져 갔는데 나중에 이제 감당을 못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또 좀 고가이기 때문에 남편 되는 분이 계속 뭐 이렇게 비싼 걸 사가져 와가지고 또 죽이려고 사가져 왔냐 그러고 그런 잔소리 같은 거. 뭐 이런 분도 본인도 생각할 때, 내가 너무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나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충동 구매를 해가지고 그것 또한 스트레스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오늘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좀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괄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식물은
자신의 집에서 잘 크는 식물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스킨답서스 있잖아요. 스킨답서스 그 바가지 화분, 이런 거리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집에 놔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잘 크고, 항상 그린이고,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지 않습니까? 저는 식물이 그런 게 좋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부담스럽지 않는 게 그냥 편한 식물이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좀 편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화분 때문에, 어떤 집에서 키우는 식물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우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식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식물 때문에 여행을 못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식물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영상을 찍는 주경 야차를 하는 모래의 정원 채널입니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매일매일 건강한 날들 보내시길 제가 바람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플로리스트 홍이었습니다.